자, 이 뉴턴법은 우리가 근착기에서 봤었던 그 뉴턴법이에요. 뉴턴 랩슨법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근착기에서는 fx 이퀄 0을 찾는 거였었는데 요 뉴턴법을 최적화 쪽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f 프라임 0을 갖다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 자체는 자, 요게 뉴턴 랩슨법인데 내가 지금 찾을 건 f 대신에 f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나머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뉴턴 랩슨법이다라고 해도 뭐 무방한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찾았었을 때의 오차 계산 같은 거를 할 때 이전에는 오차 계산이 1차 테일러급수 전개 정도 수준에서 즉 선형화를 한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차 계산이 됐다라면은 이번에는 2차 테일러급수 상태 내에서 오차 계산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주어져 있는 녀석의 발산 가능성을 갖다 보는 방법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요 방법일 때는 2차 도함수의 부호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을 갖다 써야지 될 거고요. 무엇보다 이 뉴턴법은 개구간법입니다. 개구간법은 가장 큰 단점이 처음에 추측하는 초기 추측값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발산해 버릴 수도 있고 처음에 초기 추측값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함수가 나쁘면 사실 주어져 있는 함수가 나쁘다라는 게 항상 나쁜 함수는 없어요. 항상 나쁜 함수는 없고 초기값이 들어갔었을 때 그 초기값이 주어진 함수의 상황에서 안 좋은 초기값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초기값을 갖다 추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녀석이 되는 게 뉴턴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추측값이 초기 추측값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루틴을 반드시 코딩할 때 좀 집어넣어 줘야지 되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갖다 할 건지는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그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우리 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듯이 뉴턴 랩슨법이랑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F 프라임 상태 내에서 함수의 근을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그래서 그대로 그냥 코딩 부분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를 갖다가 다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원래 코스트 함수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가지고 함수 3개를 갖다 다 썼습니다. 요 상태다 넣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뉴턴 랩슨법에 대한 부분이죠. 자, 새로운 거 찾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요 부분만 좀 파이썬이 매틀랩이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요게 뜻하는 바는 x 마이너스 이퀄 1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는요. x는 x 마이너스 1이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갖다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요. C에서 이렇게 쓰죠, 보통은. 근데 C랑 조금 다른 거는 C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게 있어요. 요거의 뜻이 x 이퀄 x 플러스 1 요런 뜻인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쓰는 그 연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면 되고요. 요거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x에 플러스 이퀄 1 하면은 얘는 x 이퀄 x 플러스 1 요거고요.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을 갖다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상대오차 계산을 갖다 하는 거고 요거는 좀 브레이크문 그대로 이제 제가 써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뉴턴 하고서 시작 지점을 2.5 그다음에 에러를 갖다 0.0005로 계산을 해 가지고 뭘 해 봐라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한번 돌려 봤습니다. 돌려보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얘는 이제 잘 수렴을 갖다가 하는 거고 상대 오차가 단 4번 만에 0.0063이 나와가지고 멈췄거든요. 우리 앞쪽에서 얘 갖고서 했었던 황금 분할 탐색법이라든지 2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를 제가 계산에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8번씩 정도씩 했었던 연산들 있죠. 그때 하지도 않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에러율이 안 좋았었어요. 앞에 것들은 한 요 정도? 이거는 아니지만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다 멈췄었는데 그만큼 뉴턴법 같은 경우는 빨리 접근을 합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사람이 한 일이 뉴턴법은 제일 많아요. 다른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기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턴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미분을 직접 시켰잖아요. 그것도 지금 2번이나 시켰는데 미분을 2번 시키는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빠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 혹은 미분값을 알아낼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만 쓰이는 거고 미분값을 알지 못하고 함수값만 파악을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 우리 앞쪽에 근찾기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기 아니라 이쪽이죠. 이 뉴턴법이 미분나는 거에 대한 부담값을 덜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할선법이었었잖아요. 오일러 메서드를 갖다 이용을 해서 미분에 대해서 뭐 전진이든 후진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적당히 하는 풀이하는 방법이야. 요 것도 마찬가지로 뉴턴법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미분을 해야지 되고 일반적으로 미분을 갖다 해낼 수 없는 함수, 미분 불가능한 함수란 뜻이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뭐 값으로만 주어졌다든지 데이터로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선법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비제약 최적화에 대한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